안녕하십니까. 비트 선물 황제 비선왕입니다. 2022년 1월 중기관점 영상을 시작으로 다양한 관점과 매매 기법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비트코인 선물 시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할 계획이에요. 오늘 첫 번째 영상이고 이 첫 번째 영상은 관점 영상입니다. 관점 영상은 크게 두 종류로 업로드를 진행할 거예요. 하나는 중기 관점, 그리고 하나는 단기 관점인데, 이 단기 관점은 나무 같은 거고, 중기 관점은 숲인 거예요. 좀 큰 범위에서의 관점들을 알고 있으면, 단기 관점을 볼 때, 단기 매매를 할 때 방향성을 잡기가 좀 쉽다. 그래서 중기 관점은 다만 단기 관점처럼 매일매일 변하는 나무 한두 그루가 변경됐을 때 전체 숲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매일매일 중기 관점은 수정하는 형태의 것이 아니에요. 중기 관점이 매일매일 수정이 된다고 하면 그 중기 관점은 잘못 분석이 되어 있는 관점이라는 반증이죠. 저는 중기 관점은 월에 한두 편 정도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단기 관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수시로 등락하는 이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중장기적인 관점들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계좌의 수익을 얻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관점 제시를 할 거예요. 얘는 주의 세네 편입니다. 이 단기 관점과 중기 관점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을 꾸준히 따라오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실 거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기존의 유튜브에도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시지만 감히 스스로를 전문가들 위에 전문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인들의 추천이 있었고,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 더 정확도 높고, 명확하고, 또 이론에 부합하는 어떤 예측과 관점 제시를 할 테니까, 본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중기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2018년도부터 진행된 큰 상승의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파가 여기 5파가 아직 남았다고 보고 있는 관점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5파가 남았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니까 불명확하니까 실제로 5파가 남았고, 단지 지금 어려운 사항은 4파가 나왔느냐 혹은 아직 안 나와서 한번 하락이 좀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임펄스가 있을 때 3파를 넘어가는 어떤 무빙이 있으면 이전 저점을 4파로 놓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애로사항이 되는 부분은 이 5파 영역이 불규칙 조정처럼 보여서 이게 실제로는 5파가 아니라 ABC 임펄스에서 여기가 4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이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이 4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즉 현재 우리 관심사항은 이 하락분이 어디서 멈출 것인지, 어디서 멈추고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끝없이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저는 제 관점이 맞다고 생각해요. 1, 2, 3, 4는 모르겠고 5가 남았습니다.
올해 네, 올해 100K 갑니다. 100K 갑니다. 다만 100K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시드가 다 터진 다음에 100K 가면 뭐해? 얘가 하락했다 올라갈 수 있어. 하락하다가 올라간다고 하면 실제로 짧아 보이지만 50%가량 자산이 사라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증가되면은 또 100% 이상 증가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분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좀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봉으로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상승 구간과 난 이렇게 보는데 상승 구간과 유사한 이제 프랙탈이 지금 두 곳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두 곳에서. 얘랑 얘에서 보시면 전 고점을 뚫는 파형이 임펄시브하지 않고 ABC 형태로 올라갔다. 얘도 전 고점을 뚫는 형태가 임펄시브하지 않고 ABC하게 올라갔다. 이 모습이 사실은 이 전 고점을 뚫는 모양이 임펄시브하지 않고 전 고점을 뚫는 모양이 ABC 형태로 올라간 이 전체 그림과 사실 프랙탈이에요. 프랙탈. 이런 움직임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예요. 전고점을 뚫은 ABC, 같은 경우에 1번은 원투원투 임펄스가 가능해요. 원투원투 임펄스라는 것은 실제로 ABC를 구성하는 A파와 C파는 임펄스일 가능성이 크고, 이때 이게 ABC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투, 쓰리, 포, 파이브 해서 큰 임펄스를 유도하는 어떤 단서로서 존재할 수 있어요. 단서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B파를 C파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파동이 깨지 않는다면 언제든 큰 상승이 예견될 수 있는 자리다. 큰 상승이 예견될 수 있다. 두 번째, 고점을 깬 ABC는 엔딩 다이어고널을 유도할 수 있어요. 엔딩 다이어고널은 고점을 깨고 다시 하락을 하는데 이 B지점을 깨든 말든 상관 전혀 없습니다. 하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상승 쐐기를 만든 다음에 고점을 한 번 갱신하고 고점을 두 번 갱신해서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이제 파동을 마무리하고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엔딩 다이어고널도 사실 상승 방향으로 간다. 그럼 원투원투 임펄스랑 엔딩 다이어고널은 이제 롱 관점에서 유리한 모양이 되겠고, 세 번째로 불규칙 조정이 있어요. 고점을 깨는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일단 상승을 먼저 보는 게 맞아요. 왜냐, B지점을 깨기 전에는 큰 상승이 올 수 있고, B지점을 깨더라도 엔딩 다이어고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펄스랑 엔딩
다이고널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럼 불규칙 조정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나? 그림을 그려서 보면 어떤 고점을 깨고 떨어지고 다시 ABC로 올랐을 때 이 비율이 1.382에서 1.236 사이에 위치할 경우에 불규칙 조정의 요건이 됩니다. 이때 다시 임펄스 형태로 떨어지면서 이 파동이 한 1.618 A파 대비 1.618만큼 떨어지는 형태로 A, B, C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아까 봤던 이제 B포인트나 그리고 원점 포인트를 둘 다 뚫어버리죠. 둘 다 뚫어버리기 때문에 큰 하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첫 번째 다시 돌아갈게요. 1번은 이 B가 깨지면 끝난다. 2번은 원점이 깨지면 끝난다. 물론 익스펜디드 엔딩 다이고널이 있는데 매매하는데 의미 없어요. 어차피 하락했다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불규칙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징후가 있으면 뭐 1월이든 2월이든 중기 관점은 추가로 보완해서 올릴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3개 관점만 보면 됩니다. 1차, 2차 뚫리면 불규칙 조정을 본다. 불규칙 조정을 본다. 이 불규칙 조정의 어떤 키는 어떤 비율에 있다. 1.236을 맞고 1.618까지 향하는 ABC 형태로 나타난다. ABC 형태로. 그렇다면 이제 지난 진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현재를 대비하기 전에 기출문제로 좀 풀이를 해보면 이 같은 경우에는 ABC로 나와서 이게 진짜 고점인가 의심을 했지만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깨져버렸어요. 첫 번째가. 그럼 임펄스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사실 반등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 엔딩 다이고널처럼 나올 수 있었으나 이제 그 다음날에 다시 뚫어버렸죠. 그래서 얘는 컨펌이 된 거예요. 불규칙 조정으로. 다만 이 불규칙 조정의 거를 가지고 어떤 매매를 하기는 어려웠다. 그 다음에 최근의 고점. 최근의 고점을 살펴보면 얘도 ABC 형태로 나왔죠. ABC 형태로 나왔고 보면 첫 번째 거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그냥 뚫어버렸죠. 이러면 원투원투 임펄스 관점은 사라지고 원투원투 임펄스 관점이 있어야 갔다가 올라가는 이제 큰 상승 관점이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관점은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엔딩 다이고널 관점도 한번 여기서 튕겼죠. 사실 보면 튕겼는데 바로 죽으면서 엔딩이 나올 수 있는 관점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그럼 현재는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A, B, C 있고 아직 임펄스 관점을 원투원투 임펄스 관점을 없앨 만큼 하락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여기서 반등하게 되면 매우 큰 상승이 있을 거고 단기간에 100K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너무 좁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 관점이 날아간다. 이 관점이 날아가지만 저는 가장 지금 상태에서 자연스럽게는 원투 임펄스가 아닌가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엔딩 다이아고널 관점도 같이 지금 비중을 높게 두고 있어요. 이런 관점 하나랑 두 번째는 얘를 뚫고 내려가는 거죠. 얘를 뚫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엔딩 다이아고널 관점. 얘는 뚫어도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은 있는 거야. 관점은 있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불규칙 조정 관점도 살아있죠. 왜냐면 아직 얘가 안 뚫렸기 때문에. 여기 B라인, 원점 라인이 안 뚫렸기 때문에 불규칙 조정이 닿을 수 있다. 나올 수 있는 세 가지는 알았는데 이제 하나마나한 얘기가 돼버렸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세 개의 관점 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거냐. 첫 번째 관점은 큰 상승이고 두 번째 관점은 떨어졌다 상승이고 신고가 돌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관점은 전 저점을 깬다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소파동 분석을 하는 거예요. 소파동 분석. 한 시간으로 봅시다.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저는 얘를 진짜 고점이라 보고 얘를 가고점으로 보고 있어요. 가짜 고점, 진짜 고점에다가 색칠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의견이 갈리는 카운팅이 하나 있어요. 1, 2, 3까지는 의견이 안 갈리는데 이후에 4, 1, 2, 3, 4, 5라고 생각하는 모양이 있고 근데 얘는 5파가 좀 이쁘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4파가 이쁘진 않은데 A, B, C, D, E 해서 삼각수렴해서 4파가 나오고 여기가 3파고 여기가 5파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임펄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 구간 해석에 따라서 여기까지를 임펄스로 보는 관점이 가능하고 여기까지 임펄스로 보는 관점이 가능해요. 명확한 카운팅이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진 고점을 저는 파란색으로 생각하지만 혹시나 진 고점이 아직 지금 모든 움직임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지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가짜 고점이 아니라 진짜 고점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거 왜 하고 있나? 왜 하고 있냐면 아까 그 중기 관점에서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 경우 수 중에서 뭔지 알아야 매매를 하잖아요. 그쵸? 뭔지를 알려면 이 세부 진행에 대한 내용을 좀 훑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보는 케이스라고 합시다. 이렇게 보는 케이스에서 카운팅이 어떻게 되냐? A, B,
C 이렇게 되고요. 어떤 것처럼 정확하게 1.236이고 임펄스로 떨어졌는데, 이 불규칙 조정에서 C파는 굉장히 강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강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좀 기형적이어 보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C파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조정이 끝나지 않고 ABC로 회복하고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양을 우리 복합조정이라고 해서 W, X, Y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중간 과정은 지울게요. 이 중기관점 가져오고 여기다 써놔야겠다. 중기관점 하면 이 Y파는 ABC로 나오게 돼요. ABC로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A고 여기까지가 B고 여기서부터가 C가 되는데, C는 임펄스 파형이어야 돼요. 임펄스 파형이어야 된다. 하지만 이 전체는 ABC다. 이렇게 되면 얘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최대 저점은, 최대로 내려갈 수 있는 점은 이 카운팅으로 봤을 때 최대로 내려갈 수 있는 점은 39.6K 정도가 되네요. 39.6K. 39.6K 정도가 된다. 이때 이제 복합조정 기호도 치울게요. 그리고 얘도 치울게요. 치우고 결과적으로는 A, B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대충 그렸는데 단기 관점에서는 좀 자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A, B, C파가 임펄스인데 이 임펄스가 아름답게 39.6 이전에 마무리가 되면 A, B, C가 나올 수 있는 전진 두 배 전진이 ABC 입장에서는 거의 최대한 전진된 거거든요. 지금 이 영역에서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기에서 멈추고 이 임펄스가 완결성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1파, 2파를 여기서 4, 5파, 3, 4, 5파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여기에서 반등하게 된다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A, B, C에서 이 B 저점이 돼요. 즉 B 저점을 간당간당하게 터치할 듯 말 듯 하면서 반등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원투 임펄스가 된다. 원투 임펄스가 된다. 다시 갈게요. 얘는 단기 관점에서는 앞선 조건들 있죠. 조건들 바탕으로 해서 복합 조정이 나오고 조정의 Y파의 그 안에 C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모양을 분석해서 얘가 우리가 앞선 가정과 같이 복합 조정 Y파에 A, B, C의
ABC의 C파의 임펄스에 해당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39.6K를 안 뚫게 되면 롱 잡는 거야.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얘는 매우 큰 롱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 됐죠? 이렇게 단기간점과 중기간점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아까 가정했던 얘가 임펄스가 아니라 임펄스의 완결성이 아니라 얘로 임펄스가 완결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얘도 논리적으로 틀리지가 않는 게 깔끔한 불규칙 파형이 돼요. 불규칙 파형이 돼. 이 불규칙 파형을 이제 피보나치 비율로 보게 되면 얘는 1.236 되돌림이고 C는 A파에 1.618 진행이 돼요. 비율이 딱 맞죠. 그래서 거의 교과서적인 불규칙 파동이 되는 거고, 다만 여기서 조정이 끝나지 않고 다시 또 복합 조정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 앞에 있는 W파는 이 불규칙 조정이고 X는 이제 ABC고 Y의 경우에는 ABC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Y에 대해서는. 근데 이 ABC가 되기 위해서는 이 C파는 아까는 얘가 임펄스여야 되는데 이제는 이 전체가 임펄스여야 돼. 이 전체가 임펄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1파거든요. 1파, 3파가 618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618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 돼.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이게 3파고 여기 한 바퀴 나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충 예상되는 도달점은 1.786 전진 부분인데 얘는 조금 단위를 좀 이쁘게 쓰면 한 37.5K가 될 거예요. 37.5K. 그럼 실제로 이 37.5K는 피보나치 비율을 좀 잠시만요. 살펴보면 이 2.236 전진 정도, 2.236 전진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가 되겠고, 얘를 전체 위치에서 살펴보면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W, X, Y 형태로 간다. 이 가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펄스에 완결성이 있다고 보고, 불규칙 조정에 복합 조정에 A, B, C 조정에 이 C파는 임펄스다. 이 임펄스는 대략적으로 뭐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면 이 지점이 이 전체 그림에서 어느 정도 지점이냐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전 매물대 중에 또 다른 지점이야. 다른 지점이고 이 전체 진행에 대응하는 786자리입니다. 몇 개가 겹치죠. 얘를 이 카운팅이 맞다고 가정하고
같다고 가정하고 얘에 대해서 어떤 피보나치 비율적으로 가장 이쁜 모양을 세우면 얘는 이 전체 진행의 0.786 되돌림이자 이전에 강한 매물대 역할을 했던 지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이 매물대에서 파형이 완결되고 튕기면서 피보나치 0.786에서 다시 큰 반등이 예상이 돼요. 이 경우에는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엔딩 다이고널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왜냐? 일단 B 지점은 지나게 되니까 이 임펄스 관점은 사라지게 돼요. 임펄스 관점은 사라지게 되고 아직 원점을 지나진 않았으니까 불규칙 조정을 보는 것보다는 엔딩 다이고널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이 경우 다시 어렵네. 단기 관점 복합 조정인데 좀 다른 복합 조정인 거는 기억을 해놔야 돼요. 복합 조정을 Y파를 C파는 맞는데 이게 커요. 대라고 할까? 임펄스 이해하시죠? 이전에는 다시 볼게요. A, B, C 그 다음에 W, X, Y가 A, B, C 이 C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얘만 가지고 했던 이제 Y파의 C파보다는 굉장히 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도 어떻게 보냐, 얘 진행에 따라 달린 거지. 이때 진행을 할 때 이 1파, 2파, 3파, 4파, 5파의 이 밸런스를 보고서 어디까지 도달하는지를 보고 중기 관점이 픽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관점이 픽스가 되면 중기 관점이 도미노처럼 픽스가 돼요. 그 다음으로 이 지점이 진짜 고점이었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진행한 ABC에 추가로 ABC만큼 죄송합니다. 1, 2, 3, 4, 5 임펄스가 추가로 한 번 더 나와서 ABC 형태를 그릴 것이다. ABC 형태를 그리면 첫 번째 임펄스 대비해서 382만큼 되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1.618만큼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618만큼 전진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첫 번째 파동은 임펄시브하게 내려가려면 임펄스 이렇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파를 기준으로 이제 피보나치 비율을 때려보면 이에 대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뭐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정확한 좀 깔끔하고 이쁜 수치로 좀 해보자. 22.8K 25.3K 이 사이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금 큰 ABC인 거죠. A, B, C 임펄스 해서 큰 하락이 올 수 있다.
얘는 이제 불규칙 조정이랑 어울리죠. 불규칙 조정 어울리는데 실제로 이 진 고점을 이 위치로 해 놓으면 딱 맞는 비율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불규칙 조정에 어울리는 1.236만큼 반등 지점을 갖게 돼요. 반등 지점을 갖게 되고, 이때의 어떤 타겟 포인트, 이제 내려갈 거라고 기대되는 포인트는 너무 지저분하네. 네, 좀 힘들어도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좀만 참아봐요. A파에 C파가 1.618배만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1.618만큼 진행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락을 예상을 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 1.618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다. 좀 이쁜 숫자로 쓰고, 얘는 또 우선 상태니까 좀 하면, 불규칙 조정이 맞다고 하면 우리 소파동 분석 관점에서는 한 22.5K에서 22.3K 사이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거시적인 분석을 했을 때에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조심을 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진 고점이 글로벌 신고가 지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ABC의 C파 임펄스가 되겠죠. 이건 특대죠, 특대.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거든요.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복합 조정이 다음과 같이 일어나면서, 이 복합 조정 Y파에 소파는 ABC여야 돼요. ABC여야 되는데, 지금 A파는 나왔고 B파, 이제 C파의 경우에는 임펄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임펄스가 완결됐을 때 대충 계산해 보면 39.6K를 안 깰 가능성이 높다. 얘가 39.6K를 안 깨게 되면 이 지점에서 큰 반등이 나올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도미노처럼 원투 임펄스로 이어지게 된다. 즉 지금 진행 부분 카운팅을 유심히 봐야 된다. 두 번째 엔딩 다이고널인데요. 이 경우에는 불규칙 조정이 1파, 그러니까 이제 복합 조정의 W파, X파, ABC 나오고, 이 다음에 Y파가 길게 나오는 것으로 ABC 형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락이 전체가 임펄스여야 된다. 임펄스인 값을 계산해 보니까 37.5 정도가 되는데, 얘는 이 전체 상승분의 0.786 되돌림 지점이자 지난 매물대가 있는 지점으로 여러가지 수치가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 생각이 지금 들어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보다 더 큰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들 위주로 봤을 때에는 1번 시나리오가 강세처럼 보이는데, 이 경계선이 너무 가깝다. 그리고 큰 하락이 있거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 헌팅을 하고 갈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이 헌팅을 하게 되면 이 카운팅은 다 깨지는 거거든요. 이 카운팅이 깨지기 때문에 위기이자, 즉 손절가가 가까운 롱 타점이자 이 시나리오 자체가 깨질 수 있는 위기가 돼요. 위기이자 기회죠. 엔딩 다이고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비율과 되돌림의 비율과 매물대의 위치를 살펴봤을 때 어쩌면
중기적 관점들을 차치하고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7.5K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불규칙 조정이 나오면 이제 큰 하락이고, 비트코인 무용론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글로벌 신고가가 고점인 거고, 진 고점인 거고,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파동이 25K 혹은 23K 사이에 위치할 가능성이 소파동만 봤을 때 크다. 이 전체 하모니를 봤을 때에는 불규칙 조정이기 때문에 1.618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는 지난 움직임과 다 프랙탈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말도 안 돼 보여도 가능성이 있어요. 16.4K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정리를 마지막으로 다시 할게요. 그럼 우리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나? 소파동 카운팅을 해야 돼요. 소파동 카운팅을 해서 이 카운팅의 결과물이 1번 시나리오에 부합하고 39.6K 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롱을 잡고 39.6K에 스탑로스를 거는 겁니다. 여기서 1차 롱을 잡는 거예요. 혹은 놓치게 되면 올라갔다 618 반등 지점에서 롱 추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1번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소파동 분석을 해봤을 때 얘가 더 크게 내려갈 것 같은 분석이 컨펌이 되면 최근 경향성의 수치를 가장 잘 만족하는 반등 지점은 0.786 되돌림 자리이자 매물대 자리이자 최근 진행에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완결성 있는 자리인 37.5K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불규칙 조정은 지금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매우 큰 하락이 예상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번과 3번 시나리오는 동시에 37.5K에서 한번 반등이 와요. 얘도 1파, 2파에서 2파 반등이 오고, 얘는 완결됐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반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39.6K에서 한번 잡아본다. 손절은 39.6K에서 한다. 즉 손익비가 엄청나죠. 손절은 적게,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다. 얘가 뚫리면 기다렸다가 37.5K에서 잡는다. 37.5K에서 잡을 때 이 반등이 엔딩 다이아고널로 가는 반등일 수도 있지만 시나리오 3과 같이 반등했다가 다시 엄청난 하락이 될 수 있는 어떤 3파 임펄스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자리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되돌림 386에서 일부, 618에서 일부, 나머지는 진행되는 상태를 보고 나서 보유 여부를 정한다. 즉, 첫 번째 자리에서 매수, 첫 번째 자리에서 스탑로스, 두 번째 자리에서 매수하고 부분 익절을 해야 4파 불규칙 조정에 의한 강한 하락에 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네, 이상으로 이제 중기 분석 마무리하고 단기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시나리오 1, 2, 3 중에서 어느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지는 실시간으로 빈번한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알찬 영상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제 분석과 관점을 자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